바쁜 일상 속에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휴대폰 알람이 울리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머릿속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빼곡히 채워진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부터 시작되는 인파 속에 휩쓸려가면서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런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마음의 건강이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회사원인 지민이다. 지민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온다. 항상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돌볼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밤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심한 두통과 피로를 느끼게 되었다. 스스로가 지쳐버린 것을 깨달은 지민은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민은 마음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매일 잠깐씩이라도 자신의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침마다 10분씩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고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의 공원을 산책하면서 잠시나마 머리를 식히기로 했다. 또 퇴근 후에는 요가 수업에 참석하면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 속에서 그녀는 일상 속에서 느껴지던 빠듯함과 피로감을 점차 해소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챙기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대학생인 현수의 이야기이다. 현수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잦은 과제와 시험,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그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작은 실패에도 큰 스트레스를 느끼곤 했다. 어느 날 그는 심리학 수업에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고 이 수업을 계기로 자신의 마음 건강에도 신경을 쓰기로 하였다. 현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하루 동안 있었던 큰일부터 사소한 감정 변화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일기를 쓰면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덕분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등산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덕분에 현수는 학업 스트레스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 초년생인 민수가 있다. 민수는 첫 직장에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직장에서의 높은 기대와 스스로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다. 그는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신감을 잃어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상담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채 상담실을 찾은 민수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상담 치료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어려움을 나누면서 큰 도움을 얻었다. 그는 치료 과정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처럼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일상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 작게는 명상이나 산책, 그보다 전문적인 방법인 상담 치료까지 방식을 막론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보다 건강해질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스트레스에 압도당했던 준호는 심신의 안정을 찾기 위해 요가와 스트레칭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는 점차 불안과 피로에 시달렸고 어느덧 그 상황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주변의 추천으로 요가 클래스를 등록하게 된 준호는 이 새로운 시도가 자신에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첫 수업에서부터 그는 요가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조용한 스튜디오에서 은은한 향과 함께 들려오는 명상 음악은 그에게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을 주었다. 강사의 차분한 목소리를 따라 가볍게 호흡하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자세를 잡다 보니 마음속 불안이 한 겹 또 한 겹 사라져갔다. 수업이 끝난 후 준호는 몸과 마음이 한층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이것이 단순히 운동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후 준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짧은 요가 루틴을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하루의 시작이 더욱 평안하고 활기차게 변하는 것을 체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스트레칭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 요가 클래스에서 배운 몸 풀기 동작들은 사무실에서 굳어진 몸을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틈틈이 자리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을 높여주었다. 예전에는 집중력이 흐려지고 피로감이 밀려오는 오후 시간이 이제는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되었다. 어느 주말 준호는 요가 수업에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자연 속으로 요가 여행을 떠났다. 푸르른 숲 속에서 맨발로 대지와 접촉하며 호흡을 맞추다 보면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 속에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감이 씻겨 내려갔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요가와 스트레칭에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제 준호에게 요가와 스트레칭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것은 그의 일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으며 행복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는 이러한 여정을 통해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 삶의 깊은 이해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요가와 스트레칭을 통해 그는 진정한 나를 찾고 내면의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바야흐로 건강한 생활이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 시대다. 건강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은 이제 어린이들에게도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식이요법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다. 어느 마을에 세심한 부모로 유명한 소영씨가 살고 있었다. 소영씨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항상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막상 실천은 쉽지 않았다. 특히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는 편식이 심하고 먹지 않으려는 것을 먹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소영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신선한 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건강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놀라운 식이 요법 몇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팁은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아이들에게 음식의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색깔별, 영양소에 대해 설명하며 흥미를 끌었다. 무지개 식단이라 불리는 이 방법은 아이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빨강, 노랑, 초록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은 아이들에게 그 자체로 즐거운 놀이가 되었다. 두 번째로 소영씨가 적용한 방법은 아이들과 주말마다 함께 요리를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아이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특히 김밥 만들기와 같은 간단한 요리는 아이들의 손을 통해 더욱 특별한 음식으로 만들어졌다. 세 번째로 소영씨는 정제된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꿀이나 메이플 시럽, 즙 같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의 당 섭취를 줄일 수 있었다. 이 방법은 아이들이 단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마지막으로 소영씨는 아이들이 한자리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즐기도록 격려했다. 급하게 먹고 다시 놀기 위해 서두르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식사 시간은 음식과 대화를 즐기는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소영씨의 아이들은 건강한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부모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는 우리가 현재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례가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나는 일상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다. 그러던 중 명상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명상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처음엔 명상이란 단순히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있는 것쯤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명상의 세계는 생각보다 더 깊고 다양했다. 첫 번째 비법은 호흡 명상이다. 이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식으로 우리의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 리듬에 따라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간단한 호흡이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고 나를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법은 마음 챙김 명상이다. 이 명상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친다. 아침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창밖을 바라보며 자연의 소리와 느낌을 몸에 새기는 연습을 하였다. 처음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의식이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세 번째 비법으로는 자의 명상,
있다. 이 명상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며 타인에게도 같은 에너지를 보내는 방법이다. 눈을 감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평화롭다라는 긍정적인 문구를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속삭였다. 그럼으로써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었고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다. 네 번째 비법은 비주얼라이제이션 명상이다. 이는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함으로써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힘을 기르는 방법이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를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의지가 더 굳건해지고 지금 나의 행동이 의미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비법은 사운드 명상이다. 자연의 소리나 잔잔한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명상을 하는 것이다. 이때 소리에 완전히 집중하도록 마음의 소리를 차단하는 연습을 했다. 그러자 음악의 진동이 내 몸과 마음을 감싸면서 안에서부터 오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이 다섯 가지 명상 비법을 실천하면서 나는 내 삶의 질이 개선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였다. 버거웠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줄어들고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과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명상이 단순한 휴식의 매개체가 아니라 정신 건강을 돌보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다.